네, 안녕하세요. F님 어서오세요. 타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아, 제로콜라입니다. 제로콜라. 요즘 밀키스 제로. 무슨 제로콜라. 그 다음에 뭐, 또 뭐지? 그, 식혜 제로? 뭐, 하여튼 제로로만 먹고 있어요. 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오늘 비가 오죠?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789회 옥설타임즈쇼 2024년 6월 29일 이논리 국제유통자본론은 시장, 거래량, 데이터이다. 유통자 중심 유통가치, 생산가치. 파이낸셜 타임즈, 그 다음에 잉글랜드은행, BOE, 천재 전명훈, 김용, 정몽주, 박정희 대통령 애국선열 조상 권리위원회,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국제유통자본론 좌이파시오 반쪽민당이 일하고 싶다고요? 일하지 마세요. 명목 니들이 놀수록 대한민국 발전합니다. 왜 인들하는 생산자주의 소비자주의 거부하고 유통자주의를 강조하나? 도시화율 금리론 비판. 인드라가 지난번에도 그 몇 년 전에도 언급했지만 주말마다 비가 옵니다. 네, 신의 뜻인지 그 이번의 기후 조정인지 알 수가 없죠. 다만 인드라는 오늘도 몇 번 까먹었어요. 오늘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네, 부모님 고맙습니다. 미나야 진짜 고맙다. 그 다음에 나타샤, 이름을 괜히 얘기했네. 그리고 애들아 힘내자. 그 다음에 대럭주 고맙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웃님들 진심으로 고맙고 인드라가 아는 모든 지인분들 고맙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푸수자님 어서오세요. F님 소리가 안 나와요? 다른 분도 확인해 주세요. 소리 나옵니까? F님 혹시 그 볼륨 조정해 보세요. 다른 분들은 괜찮죠? 카시아님도 괜찮으세요? 뭐 지난 방송에서 계속 끊기기 때문에 뭐 인터넷 방송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캠파이어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F님 소리 들리시나요? 예, 다행이네요. 네.
이제 방송 하겠습니다. 인드라 국제유통자본론은 첫 번째 존재론, 시공간에 제한함이 없는 대량 거래. 두 번째 인식론, 시공간에 제한을 두는 모든 종교론, 정치론, 경제론에 대한 반대. 세 번째 실천론, AI 시대에 대응한 인류는 노동가치론에서 상승가치론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질의 주신 분은 이제 솔로 경제성장 모형, 이거를 과학기술 혁신,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인드라 이제 국제유통자본론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생산자주의 관점, 이건 고전 경제학파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뭐 고등학교에서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 막스가 주장하는 게 생산자주의, 그리고 그런 가치를 내세우는 게 노동가치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학파, 한계효용학파, 역시 교과서에서 배웠죠.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주의 관점인데, 이분은 이제 소비자주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드라의 국제유통자본론은 생산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닌 유통자 중심 관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인드라처럼 유통자주의 관점을 이야기한 사람이었고, 그런 유통자 관점에서 자본 경제를 규정하는 사람도 인드라가 세계 최초죠. 뭐 대부분 세계 최초죠, 인드라가. 자화자찬. 네. 아무튼 그러면 국제유통자본론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국제유통자본론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인드라가 수메르 경제사론을 이제 연구하면서 국제유통자본론을 정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수메르 경제사론에서 인드라가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네, 가치예요, 가치. 화폐와 우리는 돈의 가치, 가격, 이건 어떻게 결정됐을까?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가치,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생산자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노동가치설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소비자주의 관점에서는 교과서에서 보듯이 만족도, 빵이 아무리 맛있어도 계속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렇죠? 한계 효용의 법칙, 그런 가치를 설명합니다. 인드라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치 물리학의, 현대 물리학에서 빛을 설명하는 파동과 입자처럼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유통자 관점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메르 경제선에서 핵심은 어떻게 화폐가 탄생했는가 라는 거죠. 기존의 경제사의 설명은 조개 껍데기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 다시 말하면은 동네에서 물물 교환하다가 그것이 확대되니까 점점 규모가 커져서 국가 규모로 시장이 형성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는 정반대죠. 화폐는 그렇게 탄생하지 않았다, 반대다, 위에서 아래로 형성됐다,
화폐에 여러 가지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치 척도, 보관, 교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들은 이에 대해서 수메르 경제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뭐죠? 화폐란 뭡니까? 절대 가치가 아닌데 마치 절대 가치 있냐 하는 상대 가치입니다. 다른 모든 상대 가치를 압도하는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인 거죠. 절대 가치 아닙니다. 이런 절대는 어디서나 부여하지, 의무를 부여하지 않죠. 네. 핵심은 화폐는 다른 모든 것들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신성함이죠. 신성함. 목숨을 바칠 만한 목숨값. 목숨,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신이죠. 화폐의 최초 탄생은 신에서 비롯한 겁니다. 수멜에서 달신 난나를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금이 아니라 은이죠. 그래서 은이 쓰였는 겁니다. 은의 시대. 은의 시대였죠. 금은 나중에야 태양신이 뜬 다음에야 금이지, 수메르 시대 때는 은이 최고였어요. 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은이 왜 중요합니까? 처음에 화폐로서 기능하지 않을 때는 달의 상징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은을 발견하면 신전에 갖다 바친 거죠. 대가 없이. 네. 그런 다음에 각 신전들은 점차로 자신의 신성함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은이 있다 보니까 이 은의 가격에, 이 은의 양에 따라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두 가지죠. 하나는 원정무역이고 다른 하나가 전쟁입니다. 왜? 보증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대출이나 모든 것이 다 보증이죠. 신용이죠. 무언가 목숨을 바칠 만한 것을 공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원정무역을 나가는데 무언가 대가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점차로 목숨값, 신앙값이 생긴 거죠. 그게 화폐의 시작인 거죠. 화폐는 밑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인 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사치품에서 시작한 거예요. 고가에서 시작한 거예요. 고가에서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야 수멜에서도 맥주값, 사람의 일한값이 자잘하게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기준은 사람의 목숨값인 거죠. 신앙값인 거죠. 수치화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엔 어설펐죠. 데이터가 형편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시장경제 출발인 거고. 그럼 자본경제는 뭐냐? 시장경제, 지금 좌익파쇼 반쪽 정은이 압제하는 북한도 시장경제예요. 그 시장경제를 망치는 게 공산주의 경제인데, 시장경제 없이 공산주의 경제 없습니다. 막스, 레닌, 어떤 것들, 이론들 다
참고해 보십시오. 시장 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시장 경제 정의를 대체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 경제의 기원이 어디인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스는 이런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시장 경제가 어디서 기원했는가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인드라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시작했다. 화폐 어디서 시작했냐? 조개 껍데기에서 시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역사적인 정세적인 관점의 수메르 경제사론이라면 국제유통자본론은 구조,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날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나라 반대하고 있죠. 자본경제라고, 시장경제와 자본경제로 표현하고 있고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자본경제는. 그걸 이데올로기로 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100년 전에 이미 파산한 자위 파쇼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예요. 역사적으로 파산한 이론입니다. 그 이데올로기로 삼는 것, 모든 것 이건 자본주의 탓이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은 남 탓이죠. 자본경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인드라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죠. 시장경제는 무엇인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한 경제. 자본경제는 뭐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한 대량 유통 구조. 여기서 핵심은 시장경제와 자본경제의 차이는, 시장경제는 한시적으로만 가능한 구조라면 대량 유통 시스템이, 자본경제는 늘 가능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시장경제와 자본경제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인드라가 국제유통론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해골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본경제. 숨만 쉬어도 돈을 벌 수 있다. 숨 쉬는 게 노동입니까? 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숨 쉬는 게 소비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숨 쉬는 거야. 그러면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걷는데 돈을 벌어. 그거는 일하는 겁니까? 소비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걷는 게 일하는 거고 소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근데 걷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이걸 뭘로 설명할 거야? 기존의 생산자 관점, 소비자 관점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숨만 쉬어도 돈을 벌 수 있다. 걷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인드라 세계 최초 유일한 유통자 관점만이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환되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이 걷거나 숨만 쉬어도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 시장을 만들면 전제가.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 걷기만 해도 포인트 쌓이잖아. 예? 서울시 걷기 뭐 이렇게 웹사이트 인드라도 가입했어요. 포인트 쌓이잖아. 좌익 괴르파쇼 반쪽 정원에서는 걸으면 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대한민국 자본경제 선진국에서는 돈이 됩니다. 이 차이인 거죠. 이거를 기존의 막스 고정경제학파 노동가치설이나 소비자주의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인드라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무엇이든 교환되는 것입니다. 아직 교환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이 무능력자라고 평가받는, 예? 재능충에게 밀려가지고 실업자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00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의 뭐 구르는 재주만 있어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만 있어도 돈을 번다, 그런 세상이 옵니다. 넉넉 잡고 100년이에요. 가상현실이죠.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자본경제는 신이 내린 축복입니다. 이걸 신이 내린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파쇼들이 반대하는 거죠. 포필리즘으로. 인드라 말이 틀립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해 보세요. 교환 경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즉시 교환 가능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거를 다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적정해야죠.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동가치설입니까? 소비자 만족도입니까? 아니죠. 수요와 공급. 수요가 많으면 흉년 때 쌀가, 밀가루가이 폭등하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인구가 죽어가지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은 많은데 인구가 갑자기 죽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냥 수요 공급이에요. 이제까지 왜 이런 거 알면서도 못하냐?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AI 시대, 양자 컴퓨터 시대는 이걸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경제학은 아직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 수치화가 부족해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은 아직까지 말빨이야. 가설일 뿐이에요. 미시경제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있어요. 한 100년 뒤 되면은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제대로 연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산자 부문에서야 데이터가 그냥 농노제야. 고정경작파나 막스 이야기들은 다 농노제 기반이에요. 농노제 기반.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추정한 거지. 영주도 그렇게 추정했고, 영국의 고정경작파도 그렇게 추정했을 뿐이에요. 막스 그렇고 실제 데이터로 얘기한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한계효용학파 소비자주의도 그럴 것이다라는 가설이었지 데이터가 없었어요. 생산자 부분 데이터가 언제 나와요? 본격적인 거는 1920년대 헨리 포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시스템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그전에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이럴 것이다. 그러면은 소비자주의는 언제부터입니까? 1930년대 공황이 발생하니까. 공황이 왜 발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GNP 한번 국민소득 한번 알아보자. 뭐가 문제인가? 그때서부터 200년 전부터 GNP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GDP, GNP 개념은 대공황 이후에야. 그냥 그것도 대충 계산한 거예요. 그게 GDP가 된 거죠. 소비자 데이터도 20세기에 들어선 거예요. 생산자 제대로 된 데이터도 20세기야. 이런 마당에 뭐 계획적으로 뭐 한다? 니미뽕이죠. 그 한마디로 인간의 만연이고 저희 파시어들의 언제든 정치빨 거대한 히틀러 스탈린 좀 망상이죠. 그로 인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인류가 학살되고 죽었습니다. 검증된 역사예요. 데이터가 없는데 섣부른 이론으로 국가를 경영한다, 세계를 경영한다. 그 자체 이론이 파산이라는 건 이론이 아니라 사이비 이론이고 신종교이고
한 명 죽인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인 거죠.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유통자 관점에 이 국제유통자본론이 인드라가 이렇게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것도 사실은 데이터 때문이에요. 만일에 2000년 이후에 아마존이나 이러한 전자상거래 거래가 없다면, 수치화된 것이 없다면 인드라가 유통자 관점을 감히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유통자 관점에서 보면 유통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어느 나라가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지를 유통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유통 데이터도 초기 단계예요. 그러나 생산자 관점, 생산자주의 데이터나 소비자주의 데이터는 이미 상당 부분 축적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유통자 관점, 인드라가 강조하는 상상가치론, 유통가치론, 상상가치론. 가치란 무엇이다? 상상이다. 신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어떠한 상상을 해도 그 이상이 신이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신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신을 뭔가라도 상상하고 싶어해요. 그게 화폐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상이 신이든, 화폐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상이 화폐인 거예요. 그러나 화폐는 신이 아니죠.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상상 가치입니다. 단지 신용의 문제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모든 상대 가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만일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면 그 가치는 부신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달러는 전 세계 모든 가치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치이냐 조립하고 있는 거죠. 그 신용인 거죠. 그렇죠? 그 신용은, 그러면 그 신용에 믿는다는 게 근본적으로, 근본이라는 표현을 인드라가 좋아하지 않죠. 근본주의 때문에. 그러면 본원적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건 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신이에요. 안드로메다님 어서 오세요. 이게 인드라 국제유통자본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국제유통 수메르 경제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의 시작은 믿는 데서 시작했다. 신용에서 시작했다. 그것이 화폐의 출발이다. 목숨값, 신값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돈으로 살 수 없다. 맨날 이런 표현 하잖아. 돈으로 생명을 구할 수 없다. 돈으로 환경을 구할 수 없다. 인드라는 거기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편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자본경제가 아직 덜 발전했기 때문이다. 자본경제가 더 발전하면 돈은 환경이다. 돈은 여성이다. 돈은 노동이다. 돈은 여러분의 상상이다. 이렇게 시인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돈만으로 세상을 평가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교환이 덜 됐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교환된다면 그 돈은 여러분이고 신이고, 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 가치니까. 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 수치화하고 가격화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인드라가 생각하는 유통가치고 상상가치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고대사에서는 소금이나 설탕, 이런 사치품, 후추, 이런 걸로 평가가 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경제는 산정 데이터도 없어요. 이 소금, 설탕, 후추가 그나마 데이터라도 있지. 예. 마약도 데이터가 있어요, 나름대로. 예. 아편무역. 예. 그 외에 무슨 데이터가 없어요, 여러분. 예. 영국 경제 무슨 데이터가 솔직히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 금의 유동성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거래량만 있지. 예, 20세기 들어서 다 된 거예요. 생산량이든 뭐든.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오늘 주제 국제유통자본론은 시장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AI 시대에 양자 컴퓨터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면 수치화되기 때문에 예,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지금은 경제학은 과학은 아니지만 향후 50년 뒤쯤 가면은 과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본격 전개하면 그때서야 경제학도 과학으로 평가될 수 있지. 지금은 그냥 사회과학의 일부, 학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유통 자본론에서 중시하는 건 시장이죠. 거래량이고. 왜?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생산자주의 관점에서 수익률이지, 국제유통자본에서는 유통 자체, 시장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수익률은 따라오는 거지. 예. 누군가가 수익률이 좋으면 누군가 수익률이 나쁜 겁니다. 그렇죠? 예. 시장 전체로 보면 수익률은 항상 균형적이에요. 예. 누군가 수익률이 좋으면 누군가 수익률이 나쁠 뿐이에요. 모두가 수익률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기존의 생산주의 관점, 막스주의 관점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자본경제가 언제 파산하나, 이자율이 0으로 되기 때문에, 수렴하기 때문에 자본경제가 파산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죠. 아니다. 예. 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이자율은 마이너스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드라가 중시하는, 국제유통자본론에서 중시하는 것은 시장 규모, 거래량입니다. 예. 더 많이 거래할수록, 더 많이 교환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통자본론에서 가장 반대하는 법이 반대하는 것이 독점이에요. 독점. 그래서 독점을 반대하는 거예요.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것을 독점. 그래서 독점 방지법을 인도는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독점 방지, 국가 독점, 일개 기업 독점, 이거에 대해서 인드라는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좌익 괴뢰파쇼, 우익 괴뢰파쇼들이 특정한 산업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왜냐? 국제유통론 관점에서 보면은 좌익 파쇼들이,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놈들이 특정한 산업을 독점해온 우익 파쇼, 부딩처럼, 혹은 지금 우익 파쇼 럼프처럼, 좌익 괴뢰파쇼 반쪽 정원처럼, 좌익 파쇼 반쪽 미당 문전비, 우익 파쇼 제국, 이런 쓰레기들이 경제를 망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통자본론에 대해서 인드라가 세계 최초 이론가니까 질문 주실 분들, 인드라가 화장실 갔다 올 동안 혹시 궁금하신 분들 질문 주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했지?
자, 일부에 대한 국제통자본론에 대해서 그 질문이 없길래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요약하면은 자본경제는 신이 주신 축복이다. 자본경제가 더 발전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않은 단계다. 자본경제는 18세기, 19세기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시작은 20세기 미국에서부터고, 20세기 미국에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본경제가 전개 시대다. 그러나 기승전결이잖아요. 결론이 아직 안 난 경제가 자본경제다. 그럼 결론은 언제 나냐? 양자 컴퓨터 이런 시대가 본격 들어서 인드라식의 기본소득제가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숨만 쉬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본경제예요. 숨만 쉬어도 인간성을 유일하게 보증하는 경제체제가 자본경제입니다. 숨만 쉬어도 여러분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사회주의 경제는 파산 그 자체입니다. 저희 파시오들이 국가사회지, 히틀러가 정당이, 우리 파시오 히틀러가 내세우는 정당 이름이 뭐죠?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에요. 노동자가 들어요. 특정한 전체 인류가 아니라 특정한 집단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파시즘이라고 인다는 얘기죠. 전체 인류가 모두가 공통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모두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치가 있다. 그것이 인드라의 국제유통자본론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좀 더 당대 시대상에 따라서 손흥민처럼 특정한 능력을 벌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인드라 이번 문화론 솔로지역 마인드 CPR의 브라질 여사친 자유부인 1956년 김용 외 양화대교의 정몽주 동상 박정희 대통령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와 정주영 친필 기후변화 알프스 홍수. 솔로지역 마인드 CPR의 브라질 여사친 솔로들이 보면 이 유머를 분노가 솟구칩니다. 나 이 친구 좋아해요. 영화 한 편 찍었네.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야. 뭔가 그렇죠. 반면에 이제 솔로라면 위안받는 이름도 오집으로 이름도 오집으로 유튜브 전직 축구 선수가 온종일 산만 찾아 홀로 지냅니다. 산에 여성들이 잘 안 오죠. 남성들만 있는 편인데, 남성들끼리 늘 텐트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고독한 삶을 즐기고 있죠. 또 다른 고독한 삶은 또 여기 있습니다. 솔로천국 혼술 윤숙희, 기본이 소주 2병에 맥주 1병. 이름에 뭔가 사연이 있나? 윤숙치. 초등고 때 무슨 뭔가 사연이 있나요? 이름 때문에. 어쨌든 이 친구 재밌어요. 혼술, 백종원 돌베개 집에 차돌박이 혼술. 요즘 인드라가 여기 주문하는데 소스가 맛있더라고요. 차돌박이.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적당한 가격에 백종원 돌베기집 한번 차돌박이 주문해 보세요. 인드라 여기 협찬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광란의 밤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혼자 삘받아 3차까지. 이거 보고 여러분 솔로인 분들 이 언니의 광란을 노래방까지 가는 3차를 보세요.
뭐냐 진짜. 어? 왜 방송을 끊어? 아 진짜 혈압 오르네. 아 진짜. 아 숙취가 문제 아니에요, 숙취. 어쨌든 그 일본에는 고독한 미식가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일본적이라고 생각했고, 아니 그 일본적이라는, 저는 반일 파시즘, 반미 파시즘, 반중 파시즘을 반대하잖아요. 굉장히 고독한 미식가를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일본적이다. 그 고독한 미식가도 혼자 막 밥 먹잖아. 그 어떤 방송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일본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한국적인 것은 이 우리 수키 누나야, 수키 누나. 이 혼술, 이게 한국인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에 좀 경계해야 되겠죠. 예. 꼭 이런 사람만 한국인인 건 아닌데, 굉장히 인들아 볼 때는 이게, 예, 윤수키 숙치 언니 혼술 방송이 굉장히 텐션이 높다. 예. 보고 있으면 그냥 흐뭇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 숙취 누나 언니 보다 보면, 숙취 언니 방송 보다 보면 술 한잔 하고 싶어져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 결혼했나봐. 예, 솔로였는데 좋은 사람 만났나요? 알 수 없죠. 왜 양화대교에 정몽주 동장이 있을까? 지난 방송에서 김효에 대해서 얘기했죠. 김효 이 유튜버도 굉장히 알찬 방송이에요. 어지간해서 인드라가 그 국내 유튜버들을 이렇게 칭찬을 안 하는데, 이 방면에서 원탑이 아닌가. 이분이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유튜브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상당한 지역사, 생활사를 다루고 있다. 편견 없이. 이런 면에서 인드라 높이, 김효 강사를, 유튜버를 높이 평가하고, 특히 정몽주 동상이, 저는 양화대교를 수도 없이 지나다녔는데, 예, 정몽주 동상이 양화대교 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사연이 있구나. 그리고 또 정몽주 동상에 그 앞에 전면에 있는 글씨가 그 왕회장의 친필이라고 하네요. 네, 흥미롭죠. 그리고 이것이 왜 발생했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순신 장군, 그런 것처럼 김유신 장군, 선열 애국지사들을 선정해가지고 그 분들을 기리는 그러한 것을 했죠. 좌익 괴뢰파시오 반쪽 일성이 오직 자신의 반쪽 일성 동상만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를 생각한 거죠. 좌익 괴뢰파시오 반쪽 일성이 역사를 날짜하고, 자신의 역사도 날짜하고, 자신의 가게도 날짜하고, 자신의 삶도 날짜할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거부하는 놈들이 누굽니까? 좌익 괴뢰파시오 반쪽 민주당이고, 좌익 괴뢰파시오는 아니죠. 좌익 파시오 반쪽 민주당이죠. 좌익 파시오들이 이런 역사를 부정하면서 환빠, 백제빠, 고구려빠, 신라빠, 가야빠, 바레빠 같은 가짜뉴스,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유튜브에 유포시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레가 백두산 때문에 망했다. 백두산 폭발 때문에. 백두산 폭발은 고려 때 발생한 겁니다. 근데 바레가 백두산 때문에 망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고구려 음모론, 백제 음모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역사, 저희 파시의 역사학은 일본 우이파시오 혁명의 똘마니 자이 괴레파시오 반적일성의 주사파에 근거한 역사학이에요.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국유본 역사학에서 한국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용인했던 거예요. 분단체제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으니까 2025년부터는 이것들이 이제 팩트로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이들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적일성은 김일성 장군이 아니죠. 가짜 김일성입니다. 진짜 김일성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활동한 분이에요. 나이가 지긋한 분이에요. 김경천 장군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반면에 반적일성은 애비가 마약 팔던 친일파 가문이고 부유한 가문이었어요. 10대 때 자신의 학생 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했어요. 그놈이 반적일성입니다. 마적단 활동하다가 소련으로 넘어간 거예요. 물론 거기 안에서 만주 활동들을 날조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로당 출신의 박갑동이라고 있어요. 인드라가 그쪽 방면에 이제 20년 전부터 좌위 파시였으니까 인드라는 뭐 저 민민투나 자민투 모두 다 부르주아 집단이다. 인드라만이 유일한 혁명이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갑동이니 뭐니 인드라 얘기가 또 뭐야 이주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이주화가 반적일성을 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이희재이라고. 그 이주화가 마지막에 죽을 때 아들한테 너는 정치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어쨌든 이주화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은 자유 게르파시오가 역사 날짜 동안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역사적 현실, 유관순 열사, 이순신 장군, 동학 농민혁명, 이거 누가 다 한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이전까지 동학은 민란이었고, 이순신 장군은 대다수 일본인들이 일왕을 몰랐듯이 막부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전까지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몰랐어요. 12시 4분이네요. 2부 마칠게요. 네, 여러분. 2부 핵심을 얘기하면 니들이 역사를 아느냐. 환빠, 저희 파쇼, 가짜뉴스, 음모론, 일루미나티에 빠져있는 니들이 역사를 감히 운운하느냐. 한국 국사, 서울대 국사학과 폐지하고 정동영은 자결해라. 한국의 저희 파쇼들은 역사에 대해서 논할 거면 인들한테 먼저 얘기하라. 니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진정으로 아끼고 수호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유 괴뢰파시 애비가 마약 팔던 친일 가문 출신의 10대 때 친구 살해한 놈이고 한국전쟁 때 비겁하게 도망가다가 팽덕한테 뺨 맞은 놈, 반적일성, 열사 났죠. 이것은
단지 한국 보도, 인도는 한국 찌라시 인정하지 않잖아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CIA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인도가 강조했죠. 한국 전쟁에 관해서는 아직 상당수 자료가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 당대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 분단을 결정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고, 버트란트 러셀과 빅터 로스차일드이기 때문이죠. 록펠러는 여기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죽어야, 관련자들이 다 사라질 한 100년쯤 지나야 역사 자료가 하나씩 풀리는데, 2025년이 인디라가 대한민국 분단체제에서 통일체제로 가는데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되는 때가 내년부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인디라는 올해부터 인디라는 통일보다 공존을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유좌파 이든영에 대한 인디라 생각은 늘 실천적입니다. 현재 럼프가 우이파시오 럼프가 대세라고 생각하지만, 인디라가 미국 대선을 판단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예측이 틀리다 맞다가 아닙니다. 실천론이에요. 이신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유좌파 이든영이 당선돼야 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은 럼프가 대세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현재 럼프가 대세입니다. 이 얘기만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럼프가 설사 당선되더라도, 물론 당선되더라도 난 상관없어, 실천론이니까, 이런 얘기 아니라 지난번처럼 책임을 져야죠. 아마 흔들리지 않는다. 인디라는 좌우파시오 럼프, 일본 홍룡의 우이파시오 푸딩, 좌익 괴레파시오 반쪽정은 우이파시오 럼프, 이 커넥션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일부 구경 귀족들이 아무리 그들을 지지하더라도, 설사 우이파시오 럼프가 당선될지라도 인디라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고 우파, 자유우파 헤리티지 재단은 혹시나 당선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유우파 길들이기죠. 크게 보면 길들이기고, 그렇게 보셔야지. 자유우파 헤리티지 재단이 등을 돌렸다, 좌우파시오 전선이 깨졌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존중합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럼프가 당선되면 무조건 세상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떤 예방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자유우파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자유좌파 가디안이 굳이 헤리티지 재단은, 자유우파 헤리티지 재단을 띄운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돌려가기가 아니에요.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헤리티지 재단, 인디라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헤리티지 재단의 지금 이든영 쪽이지 트럼프 쪽이 아니에요. 럼프 쪽이, 우이파시오 럼프 쪽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만일에 구경 귀족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여러가지 얽혀가지고 혹시라도 확률이 여전히 난 인디라는 낮다고 보지만, 우이파시오 럼프가 당선되면 럼프를 길들여야 되잖아. 이 멈추지 않는 이 고장난 브레이크 없는 기차를 누군가는 조절해야 되잖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인디라가 얘기했듯이 경제 부분에선 특정한 자유우파 공화당 분을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헤리티지 재단이 움직여줘야 돼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헤리티지 재단, 자유우파 헤리티지 재단이 이러한 아젠다를 내세울 때 트럼프가, 우이파시오 럼프가 많이 받아주기를, 수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좀 개념 차이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알프스 홍수, 기후변화, 모스크바 뭐 이런 것들 되겠습니다. 방송 짧게 할게요. 또 끊길까봐. 자,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고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진짜 고맙고, 얘들아 힘내자. 이웃분들 진심으로 고맙고요. 인디라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 손님들도 고맙습니다. 카시안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분수자님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다. 마자세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아니 인들아 방송 오래 하고 싶어도 그렇게 자꾸 끊기는 거야. 짜증나게. 아 참. 다음 방송에서 끊기지 맙시다. 부탁해요. 좀 왜 끊겨.